도시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12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평균 2만 5천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반려동물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근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유예슬 연구원입니다. 저는 경관과 공원 녹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애견 카페, 반려견 동반 호텔, 펫파트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312만 8천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2,092만 7천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도시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족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 환경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동물 놀이터나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 있어서 법적 문제와 인식적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보다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기르거나 놀이 대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서 2020년 2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가 규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22년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동물에게도 생명권 등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 79%가 동의한 것을 보면 과거에 비해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희는 가족들한테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재충전시켜줄 수 있고 웃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족이죠. 가족인데 우리 딸이 더 좋아요. 저도.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내 가족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소음, 배설물 방치, 물림사고 우려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패티켓 확산과 인식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근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규칙적인 산책과 외부 활동은 동물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 꼭 필요한데요. 반려견 가구의 27.2%는 거의 매일 함께 산책, 외출하며 외출 시 체류 시간은 주중 1시간, 주말에는 1시간 20분가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동반하여 산책 또는 운동이 가능한 근린 환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 근처에 이런 데가 없어서 이용을 잘 못하고 요즘 그 백화점에 있는 데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나가려면은 일부러 이제 차를 타고 강아지랑 나가야 되니까 집 근처에 이런 게 이제 곳곳에 작더라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은 총 12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반려견 놀이터들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오는 반려동물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처만 와도 너무 좋아서 그 흥분도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 너무 만족하고 계시고 소음이라든가 냄새의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310만 가구 이상임을 고려해보면 각 공간당 평균 2만 5천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법률로는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조례 등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공간시설의 법적 근거가 공원녹지법, 하천법, 지자체 도시공원 조례 등에 산재하고 있어 지자체 조성공간의 입지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법률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부처가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사항을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에 법제도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등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에 따라 법체계와 제도가 상이하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 면적 구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터는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놀이터가 4개 있고 자치구에서 10개를 조성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반려동물 쉼터 형태로도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로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3군데 마포, 구로, 동대문에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서초구나 또는 이제 강동, 서대문 같은 자치구 형태에서 반려동 입양하고 교육하는 그런 센터들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의 유형은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일반적 근린환경 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공간 규모에 따라 극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1만 제곱미터 미만 공간들은 주로 동물 놀이터의 형태로 조성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기존 공원 등 공공공간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법적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존의 공공공간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옛 화장터, 공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원에 설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이후에 조성 주체, 지역 주민 간 쌍방향적 피드백을 통해 영구 설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특화공원은 주로 중규모 또는 대규모로 구성되며 동물보호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갈등 가능성이 높아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제시설 등을 결합하여 조성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공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공공공간에 대한 사무를 각 지자체가 맡고는 있지만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지자체 부서 간 협조와 조성, 운영 주체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소극적인 행정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의 품질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체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 구성, 시설물 선택, 재료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최소한의 시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 매뉴얼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에는 동물행동학과 수의학 전문가 외에도 조경설계, 도시계획, 디자인 등의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공간은 사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 공간들을 반려동물과 함께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지 않으신 비반려인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근린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가로 환경이나 아파트 조경 공간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티켓 안내 사인물이나 소규모 시설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이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